안녕하세요. 조용기계 이쁜 뚱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가지 기름 배합통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투사이클 엔진의 혼합류를 배합하는 이런 혼합통들입니다. 전부 다 생긴 모양은 다 여러 종류지만 배합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투사이클 엔진에 기름을 배합해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넣는 방법과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 이런 거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천천히 보시고, 이런 영상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초보자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합통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25대1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25대1로 배합할 수 있는 통이고, 이런 배합통도 또 여기 보시면은 25대1이라고 써 있죠. 25대1로 배합할 수 있는 통이고, 또 20대1에서 25대1로 이렇게 배합해서 쓰는 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오일 같은 경우는 40대1이나 50대1로 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25대1로 가장 흔하게 쓰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투사이클 엔진 오일 배합률은 20대1에서 25대1. 국내 GS정유라든지 SK정유 이런 데서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국산 오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0에서 25대1, 20대1에서 25대1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대1이나 25대1 이런 혼합비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료를 배합할 때 생각보다 중요한 그 팁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휘발유를 이 밑에서부터 요 밑에 금까지, 여기 금이 그어져 있죠. 휘발유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요까지 휘발유를 먼저 붓고, 여기에서 요까지 오일을 붓는데 정확히 맞추면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바로 정확히 맞추는 건데, 붓다 보면은 실수로 오일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일이 여기에서 요 눈금 요 구간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실수해서 이만큼 정도 더 들어갔다. 만약에 그런 경우 배합률로 따지자면은 오일이 한 칸에 약 절반 정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휘발유도 이 전체 양의 반이 들어가야 비율상으로 맞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휘발유를 여기서 이만큼을 부어야 되는데 한 반만 부으면은 요 눈금의 절반만 거기서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비율이 그래야 25대1이 맞아요. 그래서 휘발유를 여기서 밑에서 여기까지 붓다 그러면은 오일이 정확하게 이 윗눈금까지만 가는 것이 정확하고, 오일이 오버하게 되면은 그 오버된 만큼 휘발유가 좀 더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휘발유는 요 밑에 눈금까지 붓고, 그 다음에 그 표시된 양까지만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부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혼합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냥 부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넣을 때는 꼭 흔들어서 부어야 됩니다. 안 흔들고 그냥 붓게 되면 휘발유하고 오일이 잘 희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활유가 좀 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 내부가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넣을 때는 꼭 흔들어서 완전히 혼합을 많이, 과할 정도로 흔들어도 됩니다. 많이 흔들어서 완전 희석을 한 다음에 연료통에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합을 잘하고 기름 혼합도 잘해서 넣을 때마다 흔들어서 넣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보다도 또 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래된 연료를 사용하지 말자. 오래된 연료를 사용해서 기계가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이 많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예초기 수리하러 많이 오시는 분들은 예초기 수리하러 많이들 오시는데요. 오래된 기름, 묵은 기름 넣어가지고 기계가 고장나서 기계가 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기름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내가 쓸 만큼만, 요번에 산소 벌초를 한다, 아니면 혹은 밭 주변을 좀 풀을 친다 그러면은 그 필요한 양만큼만 5,000W치든 3,000W치든 내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만 구입을 해서 배합 정확히 해가지고 잘 흔들어서 이렇게 넣고 쓰시는 것이 기계가 고장이 안 나고요. 쓰다 남은 기름은 한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한 20일 정도? 요 정도 있다 쓸 것 같으면은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시일 내에 쓰지 않고 뭐 몇 달 있다 쓰겠다 혹은 뭐 내년에 쓰겠다 그러면 그 기름은 쓰지 않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기름을 넣고 기계를 사용했을 경우 휘발유를 넣기 때문에 시동은 걸립니다. 그런데 엔진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고장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래된 기름은 절대 사용하지 마요. 우리가 지방 다니다 보면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좀 연세도 많고 그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귀찮고 그래서 봄에 사다 놓은 기름을 막 20리터씩 이렇게 말통으로 사다 놓고 그거를 여름 내에 쓰고 또 막 가을까지 추석 벌초할 때까지 이때까지 쓰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금년에 다 못 써서 내년에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쓰게 되면은 기계가 수명이 그때부터 많이 짧아지는 겁니다. 10년 쓸 수 있는 기계를 2, 3년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래된 기름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 라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 중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PT병이라든지 혹은 간장병 같은 거, 이런 휘발유를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이런 기타 여러 그 통에 휘발유를 받아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기계 고장이 그런 데서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는 이런 휘발유를 담을 수 있는 이런 휘발유 전용 통에 구입을 해서 쓰시고, 오래된 기름은 절대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이렇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자 하면은 이런 휘발유를 담는 통 외에 이런 뭐 PT병이라든지 간장병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통에다가 휘발유를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배합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점선에 맞춰서 배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넣을 때는 아무리 잘 배합했어도 넣을 때 흔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꼭 흔들어서 넣으시고, 그리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거, 오래된 기름은 쓰지 않는다. 네, 오래된 연료는 쓰지 않는 것이 낫다. 뭐 아까운 건 저도 압니다. 뭐 우리 기술자들도 휘발유 같은 거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니까 아까운 건 저도 아는데요. 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름을 쓰게 되면 더 큰 비용이 수리하는 데 지출이 되니까 반드시 오래된 기름은 쓰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서 고장 없이 좀 오랫동안 기계를 잘 사용하셨으면은 우리 조용기계는 참 좋겠습니다. 또 조용기계 바라는 것이 고장 없이 오래 잘 사용하는 것을 또 바라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 잘 숙지해서 쓰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